역사상 가장 오래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2억 5천만 달러,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?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.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. 자, 700일 이상 북한에 억류됐던 케니스 배 씨가 2014년 극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한 6, 7년 정도 지났습니다. 최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이경아 기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케니스 배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지 꽤 됐죠? 예, 그렇습니다. 케네스 배 씨가 2012년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4년에 풀려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6년 정도 지났습니다. 네. 한국에서는 유명한 게 저도 야구 좋아합니다만 프로야구 창단됐던 빙그레 이글스 창단 감독인 배성서 감독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이 사건이 한국에서도 좀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케니스 배 씨 한국말로는 배준호 씨죠? 네. 예. 어떻게 해서 북한에 억류됐습니까? 예, 배준호 씨가 일단 케네스 배 씨가 735일간 북한에서 억류가 됐는데요. 네. 케네스 배 씨가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차렸는데요. 북한 여행을 주선하다가 억류됐습니다. 네. 그 당시에 그 북한 세관원이 그 배준호 씨가 가지고 있는 가방 안에 그 외장 하드를 발견했는데요. 그 외장 하드에서 그 서방 국가가 만든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세관원이 신문을 하고 결국엔 케네스 배 씨가 입국을 하게 됐지만 호텔에 가자마자 그 보이성 그 직원들한테 그 억류 당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케니스 배 씨가 북한에서 풀려난 이후 미국에서도 몇 차례 행사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 보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. 아버지 배성서 감독 고향이 북한 평안북도 영변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북한에 좀 인연이 있었고 또 그래서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회사를 운영을 했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순수 관광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빌미로 억류가 됐던 거군요. 풀려났을 때 굉장히 수척했고 또 건강이 안 좋아 보였어요. 배준호 씨가 노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도중에 뭐 약물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또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노동을 많이 시키고 또 잠도 못 잤기 때문에 배준호 씨가 50파운드 이상 빠졌다고 이렇게 소장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 당시에 공개된 사진을 봐서도 굉장히 수척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었는데요. 바로 그런 북한에서 억류돼서 약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사연들을 또 미국에 있는 동생이 미국 언론에 알리면서 미국에서도 케니스 배 얼른 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또 커지기도 했었죠. 자, 2014년 뭐 횟수로 한 6, 7년 지나서 벌써 그렇게 됐는데요. 하필이면 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까? 일단 케네스 배 씨가 공식적으로 뭐 입장을 내놓지도 않고 있고요. 그리고 변호사 측에서도 제가 접촉을 했지만 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일각에서는 뭐 오토 원비어 씨와 김동식 목사가 북한 상대로 그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뭐 벌이고 있다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케네스 배 씨가 어쨌든 그 자서전을 통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나타냈습니다. 또 이번 소송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케니스 배 씨 미국에서 행사 중에 만나 뵀는데 아마 그때도 북한 인권과 관련한 그런 행사였거든요. 그래서 이번 소송도 그 일환으로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소송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 그 배상액이 있지 않습니까? 상당히 크더라고요. 2억 5천만 달러 손해배상금을 북한이 보상하라. 자기가 겪은 그 정신적, 경제적, 그 육체적 그 피해와 자신의 가족들이 느꼈던 똑같은 그런 피해를 보상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소장에서. 또 그 케네스 배 씨가 이런 소송을 하게 된 근거로 외국 주권 면책 특검법이라고 있는데요. 그 외국 주권 면책 특검법에 따라서 그 북한이 테러 지원국
이지 않습니까? 네. 그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건 그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했는데요. 오토 원비어 학생 그 부모죠?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미국에 와서 사망을 했는데 오토 원비어 씨 부모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5억 달러를 승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케네스 배 씨도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뭐 승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만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보상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토 원비어 부모의 재판을 승소했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. 또 소송했던 그 돈을 받으면 나는 앞으로 뭐 북한과 관련한 활동에 쓰겠다라고 부모가 밝혔다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 오토 원비어 씨 부모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는 북한 대사관, 그 대사관이 호스텔로 영리로 이렇게 쓰였거든요. 그거를 이경화 기자가 아주 수차례 잘 네. 보도했죠. 예, 결국엔 지금 코로나 와중에 폐쇄가 됐는데요. 결국엔 완전히 폐쇄됐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원비어 씨 가족은 그 곳곳에 숨어 있는 북한 자산들을 찾아내서 자기네들이 이걸 꼭 찾아내서 배상금을 받고 북한의 그런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. 네. 자, 그럼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? 예, 당연히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겁니다. 오토 원비어 씨와 김동식 그 목사 소송 건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또 북한 외무부로 그 소장이 가도 아무런 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자, 그럼 무대응으로 북한 당국은 일관하고 있다. 그러면 뭐 도체 뭐 승소는 했지만 돈은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? 예, 그 미국에 있는 북한 자산이 있습니다. 그 오토 원비어 씨 부모 같은 경우는 북한의 화물선이죠. 와이즈 어니스토어를 그 동결해달라, 그 자산을 동결해서 자기한테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에 또 북한의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토 원비어 씨 부모가 그 북한의 자산을 공개해달라고 해서 법원에서 그 공개를 승인을 했고요. 그 은행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아마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돈보다는 북한 당국에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. 그래서 앞으로도 끝까지 이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. 예. 오늘 생생 토크는 최근 북한에 700일 이상 억류됐다가 지난 2014년 풀려났던 케니스 배 씨가 6, 7년 지난 최근에 미국 워싱턴 DC 연방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는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이경화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